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순수한 선의로 내민 손길이 상대방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나에게 해가 돼서 돌아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좀 껄끄럽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자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그 도움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그 도움 안에 누군가를 도왔다는 나 자신의 만족감이 살짝 섞여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돕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능을 들여다보고, 근데 그 선한 의도가 왜 실패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아주 파격적이고 냉철한 해법은 뭔지, 또 실제 적용 사례까지 쭉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돕는 자의 딜레마입니다. 아니, 우리는 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걸까요? 이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쵸? 굶주린 사람 보면 밥 한 술 떠주고 싶고. 근데 말이죠. 이 자료는 바로 이 당연해 보이는 행동, 이 선행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우리의 그 선한 의도가 담긴 단순한 도움이 때로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나오는 비유가 아주 섬뜩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엔 당연히 고마워하겠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의존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도움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밥을 줬더니 이제 생선을 달라 하고 생선을 줬더니 고기를 달라 하는 식으로 요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기운을 차렸을 때 당신을 은인이 아니라 자기가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이 문장 정말 핵심을 찌르지 않나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나한테 피해가 되어 돌아오는 이 역설적인 상황.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자료는요,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자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굶주림 같은 현상은 사실 그냥 증상일 뿐이라고 말해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고집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융통성 없는 완고한 생각, 그게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밀어넣는 진짜 범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이 너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좀 깨달아라 하고 마련해준 일종의 특별 수업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깨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충격요법처럼요.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도발적이고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의 고통이 스스로를 위한 수업이라면 우리가 불쑥 끼어들어서 그 수업을 방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럼 진짜 현명한 도움은 대체 뭘까요? 네, 정말 충격적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고 기다리라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하지만 이게 잔인함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지혜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정적 도움은 당장 물에 빠졌다는 현상에만 반응해서 구조부터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냉철한 도움은요, 그 사람이 정말로 살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본다는 겁니다. 무작정 구해주는 건 또 다른 의존을 낳을 뿐이지만 기다려주는 건 그 사람 내면의 생존 의지를 끌어내서 스스로 자립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냉철함이라는 게요, 그냥 차갑고 무정한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로 저 사람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뭐가 최선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런 철학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방금 말한 냉철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일종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설계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보상, 그러니까 인센티브에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1시간 일찍 와서 시간을 지키는 규율을 배워야 하고요. 커피값 3,000원이 받고 싶으면 1시간짜리 강의를 들어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교육 설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그냥 배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통해서 진짜 생각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생각이 올바르게 바뀌면 환경이나 일자리 같은 기회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싶잖아요. 그 대답은 이 모든 철학의 바탕에 되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시간이거든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어설픈 도움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이라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 오늘 이 분석은 우리에게 도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도움이라는 건요, 물고기를 그냥 주는 걸 넘어서서 왜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